이 작은 상자는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5년 전부터 한 교회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고 있는 아기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베이비박스와 유기 아동 문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교회 앞으로 다가오더니 베이비박스 앞에 아기를 놔두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베이비박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는 이 여성. 아기를 꼭 끌어안고 서성이기를 벌써 몇십 분째.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직접 아기를 부탁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이비박스 연락 왔더니 너무 여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치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안으로 데리고 온. 지난 2009년 12월 이 교회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베이비박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위험한 곳에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굴비박스 안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바람 부는 추운 날에 체감 온도가 찼죠. 이 아이가 저체온에 왔어. 이 아이를 알았는데 섬뜩하고 오싹한 그런 느낌이죠.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 베이비박스 안에 아기와 함께 남겨진 메모에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10대 미혼모의 이야기부터 아픈 아기를 보살필 여건이 안 된다며 용서를 구하는 여성과 힘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잠시만 아기를 부탁한다는 엄마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은 그나마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그 마음이 있어요. 편지를 봐도 이 아이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좋은 곳에 입양 보내주십시오. 언젠간 찾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기들은 교회에서 일주일 정도 임시 보호를 받은 뒤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취재팀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베이비박스를 통해 맡겨진 아기들이 있었는데요. 공부가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는 학생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이와 엊그제 교회에 들어와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사랑이. 올해 초 이곳에 온 서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온몸에 다른 장애를 안고 있는 서희.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아기이기에 자원봉사자들의 가슴도 미어집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모든 게 늦죠. 그리고 또 눈뿐만 아니라 뭐 심장 기형에다가 머리 기형, 뇌 기형에다가 또 꼬리뼈도 기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어떤 문제를 또 들여놓고 그런 건 아니어서 지금 결과를 지켜보는 아이고.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맡겨진 아기가 벌써 620여 명. 그런데 최근 교회에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습니다. 1, 2년 사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지는 아기들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12년 연간 79명 정도였던 아기 숫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250명을 넘길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있잖아요.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분유, 기저귀, 아이 옷. 다시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 없을 날이 없죠. 더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이들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인력 부족이 있고요.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는 왜 이렇게 는 걸까? 교회 측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입양 조건에 신부모의 출생신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입양 대신 유기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박스 들어오는 아이들은 10대가 50%예요. 아무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온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입양특례법 개정 전 2,500명에 육박하던 국내외 입양은 2013년에는 900명 남짓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누굴 위한 입양특례법이냐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한 달에
두세 명입니다. 두세 명. 많이 돌아야 4명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7, 8배가 돌았습니다. 지금 평균 25명이니까 한 달에. 일부에서는 베이비박스의 역기능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아기를 안심하고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쉽게 아기를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견입니다. 거기다 애를 데리고 가면 잘 돌봐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우려를 되게 많이 하게 하죠. 그러면서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꼬집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나 제도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잘 키울 수 있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입양 보내라면서 돈 대주고 의료비 대주고 심리치료비 대주고 우선적으로 원가정을 지원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논란 속에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군포에 국내 두 번째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20명이 넘는 아기들이 이곳에 맡겨졌는데요. 5월 6일날 설치가 돼서 5월 8일부터 아이가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27명의 아이가 왔었고요. 축복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돌보고 있거든요. 한창 사랑받고 자랄 나이, 차가운 상자 속에 홀로 놓여지는 아기들. 무엇보다도 이 아기들의 숫자를 줄이려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